아, 이제 여성분들 출연이군요. 그렇게 영숙 씨가 내리고요. 캐리어가 두 개. 영숙 씨는 좀 센 성격 같긴 해. 영숙 씨가 성격이 세다는 그런 포인트들이 성격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동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리더십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업이거나 그런 느낌이 있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캐리어를 하나를 두고 그렇게 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화가 잘 된 케이스라고 본인이 말하는 걸 봐도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런 센 부분 그리고 좀 공격적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중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 불꽃과 들꽃 사이. 불꽃과 들꽃은 무슨 의미일까? 불꽃은 좀 열정적이고 그렇게 타오르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에 대한 얘기일 거고 들꽃은 좀 자연스러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투박함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불나방이 되고 싶은 제 캐리어 제가 끌어드릴게요 라는 말에 저기 한 개 놔두고 왔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가서 가지고 오세요. 살짝 가지고 오세요라고 딱 자연스럽게 지시를 했다가 아차 여기 지금 솔로 나라지 하고 이제 같이 가요라고 가거든요. 그때 그 영숙님의 자연스러운 지시 체계를 봤어. 근데 이제 그래서 저게 지금 무거워서요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 말에는 가지고 오세요 했다가 아차 지금 여기는 솔로 나라지 난 사회화가 됐지 같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영숙 씨가 원래는 어떤 동생들이든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 같은 거를 좀 익숙하게 하던 사람이었을 수 있겠다. 군림했던 경험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저는 영수예요. 영수님도 이렇게 차를 어필하고 아직 영수님은 모르죠. 이렇게 이제 캐리어를 되찾고요. 근데 여기서 영숙님과 영수님이 분명히 서로 이렇게 캐리어도 끌어주고 하면서 호감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생각보다 영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막 빨리 확 변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 영숙님이 캐리어를 2개씩 가져온 이유는 여자 출연자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여초 집단에서 고생한 경험이 있고 그 고생한 이유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관리하면서 어떤 지시적인 말투나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배다 보니까 여초 집단에서 조금 적응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결과가 지금의 이 사회화된 결과가 됐고 그게 지금 여기서 여자 출연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또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노력을 하는 거지. 내가 가진 성향과 그런 성향을 어떻게든 바꿔서 여기에서 좀 적응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난 항상 이런 거를 멋지다고 생각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좀 변화시켜서 뭔가 해보려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실내 슬리퍼를 선물을 하더라고요.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준비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몇 명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진한기수 영식님. 고기 싸운 거. 고기를 준비해온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리고 못쏠기수 영훈님. 커피를 저울이랑 막 다 준비해왔잖아. 그 2가지가 떠오르네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회화가 잘 된 케이스다. 이거는 본인이 계속 어떤 사회성에 대해서 내가 좀 부족한 사회성에 대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는 무난함. 겉은 이것도 보면 겉은 무난함이잖아. 영숙님은 영숙님 스스로가 자기의 내면의 무난하지 않음을 숨기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잖아. 그런 게 이제 아까 캐리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에서 순간적으로 드러나지. 무난하지 않은 태도를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바로 무난한 어떤 태도를 선택해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영숙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오해를 사는 일이 자기도 모르게 좀 있었겠지. 사람들이 좀 공격적이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더더욱 저런 표현들을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특히 여자 출연자들 사이, 여성분들 사이에서. 어쨌든 영숙님의 캐릭터는 좀 그래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공격적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스스로 어떤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좀 센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사회화가 된 부분, 그리고 어쨌건 자기 그런 데서 잘 지내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은 책임감 있고 맞이의 성향인데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그런 성향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소설을 써보았다.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친오빠의 추천으로 솔로나라의 지원. 이게 또 친오빠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K장녀는 아닌데 저런 뭐랄까 어떤 지시적인 그런 성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는 그냥 긴장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좀 보자고요. 처음에 너무 많은 좀 확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설을 세우면서 넘어가는 거니까. 영숙님은 이제 결혼하면 조금 억센데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가정의 기둥이 돼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 않을까?
제가 사람을 막 이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사람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좋아하는 감정을 스스로가 누군가 때문에 감정이 휘둘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혹은 억압하는 그런 것을 외면하는 뭐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좀 중심을 지키는 내가 어떤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좀 그런 센 부분의 연장선상이지 그런 게 좀 나약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막상 달려들어 보면 그건 달라지지. 지금까지는 이제 조심성이 많고 그리고 딱 자기 기준이 강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됐지만 한번 시작하면 또 다른 거거든. 불나방 같은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거에 대한 좀 로망이 있는 거죠. 인터뷰하던 이 모습도 자연스러운데 이런 모습도 또 매력이 있네요. 전혀 다른 인상이지만. 그런데 5일차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패널들은 웃지만 이제 본인은 얼마나 심각했겠어. 인생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감정의 격동일 거란 말이야. 30년 정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외면해 왔던 혹은 스스로 그런 나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접고 있었던 그런 거였을 텐데 삼각관계 중심이 선다고 그러니까 영수님이 영숙과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숙일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렇게 두 분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지금 영숙님이 그 사람의 안광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감정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모르지. 영수와 영숙, 옥순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거듭 말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나는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겠죠. 집에서 K 장녀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굉장히 집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아빠와 오빠로 이어지는 그런 중심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유추하는 건 또 너무 소설 쓴다고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그래요. 맞아.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이 있으니까 또 저렇게 감정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 여기에 있으면 솔로나라에 있으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로 왔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또 나도 줘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왔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니까 감정이 더 휘둘릴 수밖에 없지. 이성이 더 이상 이제 작동을 안 하는 어느 그런 시점에 다다른단 말이야. 그러면 감정이 이제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다들 반갑게 인사합니다. 영숙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다들 여기서도 이제 막 그 안 보인다. 제 눈에 딱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민원을 수렴해서 옆 벤치로 옮기는데 여기서는 또 누구랑은 딱 가리고 막 이런 말들. 근데 영숙님은 남자가 뭐 저렇게 말이 많은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여기서 그냥 남자라면 좀 무게감 있게 자기 중심을 잡고 있을 줄 알아야지.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여자한테 말이 많아? 속마음은. 근데 영숙님이 이제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고 이러니까 이제. 그리고 장미 한 송이와 직접 쓴 카드. 카드까지 준비를 했군요. 저 준비성을 좀 더 전략적으로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이대로 정숙과 커플 확정? 지금 정숙 씨가 누굴 줄 알고 지금 커플을 확정하려고 저런 걸 주는 거야 라는 약간 지금 자막이 그런 걸 말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정숙 씨가 등장을 합니다. 정숙 씨가 왔는데 나랑 내가 생각하는 전혀 그런 인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외모를 떠나서도 그런 성격이 아닐 수도 있고 나랑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이거를 편지까지 줌으로써 다른 여성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준 사람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게 두 사람이 대면을 하고요. 편지와 카드를 줍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핸드백은 들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 다 들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동을 하고요. 버스 타고 왔군요. 진심의 힘을 믿는 정숙. 뭔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뭔가 이 사람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뭔가 계속 꾸준하게 이 사람에게 표현을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대의 마음에 닿지 못한다라는 얘기일까? 그러니까 믿는일 거 아니야. 진심의 힘을 가진이 아니라 진심의 힘을 믿는이면 잘 안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영훈님이 약간 조금 신났거든요. 그리고 항상 운동하고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성분들, 아름다운 이성분들을 앞에 두고 그래서 오신 두 분도 되게 이뻐 막 이러면서 벌써 살짝 그 외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영훈님이 그 너무 아름다운 분들 앞에 두고 그 외모가 너무 훌륭하다는 얘기를 계속해. 그게 실은 약간 마이너스였을 거야. 그걸 영수가 자제시키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되게 오디오가 작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되게 다짐을 많이 했고 각오를 다지고 왔는데 이제 이번 기수가 이제 만만치 않은 기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정숙 씨가 얼마만큼 생존을 하고 여기서 이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보자고요. 인터뷰 때도 메이크업을 받고 왔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꾸미고 올 거면 인터뷰 때도 꾸미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것도 어차피 영상에 남으니까. 근데 출연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대충 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꼭 연락받고 싶다. 단단한 각오를 하고 왔죠. 대학 졸업하고 아시아나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일이 뭔지는 안 나왔지. 근데 어쨌건 그래서 승무원으로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죠. 퍼주는 사랑 전문가. 그럴 사람일 것 같긴 해요. 퍼주는 사랑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친해졌을 때는 뭐 니꺼 내꺼 없이 굉장히 많이 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투명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솔로 나라라는 5박 6일 동안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네.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막 더 좋다. 보자고요, 이제. 진심을 담아 마지막 고백을 준비하는. 마지막까지도 이번 솔로 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간절히 바라면 진심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건 끝까지 순애보를 보이는 무언가 모습이 기대가 되죠. 그리고 등장한 순자인데, 순자 씨가 거침없는 3쾌, 6쾌, 3쾌, 통쾌. 근데 대체 낭랑 18세는 왜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올 어떤 것과 이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거침없고 과감한 그런 멘트들을 많이 하는. 정숙님은 인상 세 보여도 오히려 외곽 내용, 계산 많이 안 하고 실속 없을 타입.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이름 예상은 순자. 순자가 됐죠. 예상을 순자를 한 거예요. 어쨌건 순자를 하고 싶었고 다들 일어나서 인사하고 18 곱하기 2여서 자기는 이제 순자를 원래 하고 싶었대요. 왜냐니까 순하니까. 이런 멘트들도 조금 남다르지. 과감하고. 그래서 캐리어 2개 끌고 왔고 이러니까 바로 그냥 가출하신 거 아니죠? 드립을 그냥 바로. 한편으로는 약간 조짐성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PD님 여기 뭐 묻었어요. 뭐 잘생긴 묻었어요. 라고. 그런 당황한 상황에서 맞장구를 못 쳤지. 근데 맞장구 못 쳐줘서 혼났어 바로. 맞장구를 쳐줘야 흥이 나는데. 저는 좀 진지했나요? 그래서 PD님 탈락이라고 탈락시켜버려. 그래서 미팅 날부터 참을 수 없는 장난기라고 해가지고 루피를 닮았다고? 그리고 뭐 티 같아요, 무서워요. 뭔가 이런 어떤 개그나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저런 말들을 했겠지. 그렇게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 제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재미도 많이 주고 내숭이 없다는 점. 약간 저런 게 이제 동성 집단이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이성이어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매력적이고 좋은 동료인데 저게 이성을 유혹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그래서 내숭 없는 그녀의 연애 경험은 총 2번. 연애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데는 조금 잘 맞진 않죠. 근데 꼭 뭐 많은 사람의 호감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진정한 연애 경험은 1번. 근데 그 연애 자체가 이제 5년이었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진중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순자 자체가 이성적인 매력을 관점으로 해서 미성적인 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수요층 자체가 넓지 않거든. 그러니까 친구로서는 누구나 환호할 만한 사람인데, 환영할 만한 사람인데 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다,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계층들이 상대로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맞는 사람하고는 오래 사귀고 또 잘 만나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은 분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야 만나는데 순자님이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또 매력의 소유자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면 잘할 수 있는데 연애를 하는 게 조금 수월하진 않을 수 있겠다. 근데 또 너무 착한 남자는 싫다. 일단 기본적으로 순자 씨가 가진 어떤 그런 드립들을 잘 받아주지 못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기며 했을 때 어따 대고 개수작이야. 이래서 이렇게 툭 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자 씨는 그걸 되게 좋아할 거야. 근데 너무 착한 남자는 막 거기서 고마워요. 막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뭘 말하냐. 그거는 이제 순자 씨는 이제 답답한 거지. 근데 아니면 뭐 거기서 진지하게 아까 김 먹었는데 막 끝까지 못 들은 척하고 막 그게 이제 순자 씨가 얘 재미없네 했다가 뭐야 저거 좋다 연기였어? 그러면 재밌어하지.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은 몰라도 진짜 이제 착한 남자들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 너무 평면적인 반응을 보면 순자 씨는 재미없지. 순자 씨가 왜 이제 저 너무 착한 남자를 싫어한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지한 남자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순자님이 가진 그런 매력 포인트를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받아줄 수도 없고 순자님도 괜히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싫겠지. 그렇게 그 뒤에 등장하는 게 떨고 있는 누구죠? 영자님이죠. 리액션이 좋아요. 혼잣말도 계속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A코짱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영철씨가 달려가고요. 땅이 조금 울렸을 것 같아. 이것 좀 무거운데. 영철 앞에 지금 무겁다는 얘기를 해? 그 하나하나 감탄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하얀색을 입고 오셨을까 이런 감탄. 근데 이 와중에도 영수 씨는 지금 앞에 여성 출연자분들을 조금씩 눈치를 보고 있어. 신경을 좀 쓰고 있어. 근데 영호 씨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새로운 사람이 뭔가 매력적이고 그러면은 막 뭐 어떻게 저렇게 이뻐? 막. 근데 영수는 지금 눈앞에 다른 여성 출연자들이 있어서 슬쩍슬쩍 눈치를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사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광수 씨 표정이 또 꽂혀 있고.
그렇게 좀 텐션이 남다르다고 하지만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짝 아이 호소인이 아닌가 느낌이 들지만 뭐 생각해보면 나도 내향적인데 지금 뭐 4-5시간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뭐 그 사람의 그런 거는 또 모르죠. 김천에서 자랐고요. 대학생 때 서울 마지막 연애는 2-3년 전. 꽤 오래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초회사. 지금 이제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지금 여초회사. 그래서 이성을 만날 기회나 시간이 없었던. 좋아하는 외모는 김무열이나 이서진. 외적 끌림이 중요한 이상형.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얼굴에서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실은 뭐야 아버지의 외모를 얘기해 이랬는데 아버지 사진 보고 납득. 납득. 그럴 수 있겠다. 저 얼굴을 어려서부터 매일 보고 자랐으면 그래 저런 뭐 이서진하고 김무열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 보면 물론 뭐 저 사진 한 장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다정하고 그런 친밀감도 높은 아버지였으니까 그런 외모만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찾고 싶겠다는 생각을 대놓고 할 수 있었겠지. 그래요. 근데 외모 기준을 아버지에다 두면 안 될 것 같아. 자, 누구님과 만나서 만약에 결혼되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기대가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조건 이것저것 다 맞는데? 라고 하는 거면 조금 어쨌건 안정적인 그런 조건 그리고 가정을 함께 꾸리기에 적합한 뭐 그런 조건도 있고 그리고 좀 다정함도 갖춘 그런 사람이겠죠. 그리고 감성 부자 F 로맨스 유니버스 낭만 18세. 여기도 낭만 18세야. 아까는 낭랑 18세였죠? 여기는 낭만 18세고 약간 낭만 18세라는 건 10대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바꿔 말하면 살짝 철없는 아니야? 그렇게 이제 광수 씨가 짐을 들으러 가고요. 캐리어를 큰 걸 가져왔지만 광수 씨가 번쩍 들죠. 그렇게 옥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영식님이 빤히 봅니다. 첫인상 선택을 할 준비를 하고 있죠. 솔로녀들도 옥순의 외모에 집중을 하고 다들 자기 집단에서는 한가닥 하는 분들인데 또 이제 옥순을 오면 아무래도 그 이름이 주는 게 있죠. 감성적인 멘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감성이 살짝 과한 느낌은 있더라고. 물론 근데 그런 장면들만 좀 모아놔서 그럴 수도 있겠지. 저렇게 감성이 과하면 이런 집단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좋고 공격을 애초에 할 엄두를 못 낼 수기도 해.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제 옥수님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이어서 조금 저는 감성적인 측면이 과해도 그래 쟤는 착한 애야 이러면서 이렇게 집단에서 잘 지낼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하늘이 이러지? 뭐 이런 조스바 같다. 표현 좋다. 조스바 같다니. 그러니까 원래 이 옥수님은 이런 감성을 가진 사람이죠. 이런 게 이제 잘 맞거나 저런 부분을 굉장히 재밌어하면은 정말 잘 만날 수 있지. 제가 드라마 보는 걸 진짜 좋아한다. 그것도 약간 로맨스, 그런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다.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16기 옥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6기 옥수님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로망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좀 상처로 남아서 약간 좀 혼란형 애착도 좀 섞이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좀 지금의 옥순 씨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16기 옥수님의 어린 시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연결이 됐었는데. 네. 근데 어쨌건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면 근데 이렇게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꾸다 보면 비현실적인 사람에게 현혹될 수가 있거든. 비현실적인 사람 혹은 비현실적인 상황에 꽂히고 그리고 오히려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드라마 같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적이고 평범한 그런 사람과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일상 속에 사랑이 숨어 있잖아. 일상 속에 행복이 숨어 있잖아. 그런데 이제 그런 일상 속의 사랑은 지루한 것, 그것은 드라마 같은 사랑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다 보면 조금 좀 약간 현혹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파란만장한 것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이게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서 무언가가 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걸어가는 그런 사진들 그게 제 얘기일 거라고 믿는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그 노년에 이제 손잡고 걸어가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삶에 부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년이 될 때까지 항상 이제 그렇게 살 수만은 없는데 그런 부침을 못 견디는 거죠. 이거는 내 운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기대 자체가 너무 크지 않으면 어떤 부침이 있을 때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러면서 거기 안에서 노력하고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꿈꾸던 사랑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회피를 해버리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그리고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현숙님입니다. 넘치는 야망과 완벽한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 그 딱 한 가지가 이제 뭘지가 이제 봐야겠지. 그게 우리가 이제 어제 예측하기로는 필터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현숙님의 짐을 들어오러 상처 씨가 오죠. 현숙님이 셔츠 색깔이 되게 쨍했다가 맞다 여긴 솔로 날아왔지 카메라 있지 말도 조심 약간 이러면서 예뻐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지금 현숙님도 조심해야겠다. 나는 솔직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카메라 앞이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아직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혹시라도 무례하게 느낄지 모르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서 예뻐요로 이렇게 살짝 바꾼 느낌이 좀 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니까 지금 앞에 여성 출연자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영수님은 아무리 이 사람이 꽂혔어도 이런 말을 대놓고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아차 이런.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지? 영수가 했나?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영수 씨가 영호 씨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슬쩍 조그맣게 얘기를 합니다. 옥순 뭐지 내가 다 설레지? 왜 본인이 설레죠? 그렇게 현숙님이 등장을 하고요. 저는 솔직하고 정숙님과 현숙님이 스스로가 이제 솔직하다고 얘기를 했죠. 저 솔직함이 과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일지 한번 보자고요. 그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겠죠. 첫인상을 보면 차가워 보이거나 조용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이상하다. 저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 필터가 없음이라고 우리는 농담처럼 했지만 약간 뭐랄까 처세에 능한 사람은 아니다. 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 파워 솔직이라고 팔뚝이 되게 눈에 띄는 분이 있다. 누구죠? 영철이야 영식이야. 몸이 두꺼운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인데 지금. 그래서 그 팔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말도 잘 걸고 잘 만져본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숙이 이렇게 막 말도 잘 걸고 잘 만져보는 사람이냐? 라는 거에는 아직까지는 물음표. 왜냐면 지금 현숙은 지금 솔로 나오고 이렇게 과감한 표현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무리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좀 약간 이상하다고 평가되는. 근데 현숙 씨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잘 노는 예를 들어서 그런 그룹에 속해 본 적이 있을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로 잘 노는 그룹에 속해 봐가지고 정말로 말도 잘 걸고 예를 들어서 스킨십도 능한 그런 무리에 속해 봤다면 현숙 씨는 예를 들어서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 그룹에서는 이제 워낙 좀 차분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분이 아닐까.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죠. 이 칭찬이나 상대를 좋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도 약간 배운 대로 하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근데 좋게 말하면 바르게 살아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자기 말은 이상한 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온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외고를 졸업해서 서울대에 들어간 그냥 이렇게 인생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연애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와서 욕심도 많고 다 잘하고 싶고 그게 안 되면 속상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회사를 100배, 1000배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회사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나? 면접 볼 때 이런 얘기를 해도 약간 경력직만 뽑아도 지금 저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거든? 경력직을 뽑을 때는 100배, 1000배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매출을 몇 프로 신장시키겠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도 그래서 연애도 그렇게 쉽게 될 줄 아는데 그게 이제 자기 맘처럼 안 되는 경험을 좀 했거나 앞으로 하겠죠. 그게 이제 약간 헛똑똑이의 길로 가는 건데 공부는 내가 주어진 거를 진짜 치열하게 하면 답이 나오거든. 근데 연애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이런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대에 맞는 경험을 못하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이성들은 그만큼 또 나이 또 새로운 또 스테이지로 넘어가잖아요. 20대에서 30대로 가고 40대로 가면. 근데 이제 나는 계속 20대 연애, 글로 배운 연애에 머물다 보면 이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100억을 벌 거예요. 약간 토스는 정확히 토스라고는 하시지만 어쨌건 이 토스 차리신 분이 제가 옛날에 IGM 다닐 때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셨었거든요. 그 창업사관학교에 계시던 분인데 어쨌건
거기서도 가치관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 자체가 약간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사상을 조금 심어주죠. 나중에는 이제 창업을 꿈꾸는. 그러니까 이것도 현숙님 자체가 어떤 야망가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가진 그런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임하는 오히려 그런 성격 같아. 지금 이런 야망이나 이런 거는 그 회사가 물론 100%는 아닌데 그 회사가 주입한 그런 회사의 가치관 그리고 그 회사가 이렇게 불러오고 있는 그런 열정 그런 거에 연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상형인 덕목은 첫 번째는 야망이 있는 남자. 그래서 꿈이 크고 야망도 있고 그렇게 살아서 저랑 비슷하게 이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싶은 면모가 보이는 사람. 근데 이게 참 한편으로는 그 현혹되기가 쉬운 말이긴 한데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거는 어떤 능력을 보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지금 현숙님이 막 능력과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거든.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근데 또 그게 사람들은 나처럼 진실되고 어떤 열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단 말이야. 근데 세상에는 그냥 열정을 연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입만 산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마음이나 태도가 여유로운 남자. 첫 번째 덕목하고 살짝 충돌하는 면이 있긴 한데 그 두 가지를 갖출 수 있다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겠지. 근데 저런 그런 막 엄청난 야망과 열정을 가지고 마음과 태도가 여유로울 수 있는 게 과연 30대에 가능하냐? 라고 생각하면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니, 제가 모시던 회장님이, 그러니까 토스의 그 대표를, 그러니까 제가 모시던 회장님이 그 CEO 교육기관이었고, 거기에서 창업사관학교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아마 토스 저 대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뭐 가끔씩 뭐 보내라고 하면은 이제 보내고 막 그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냥 뭐, 저희 회장님이 뭐 해서 이번에 혹시 시간 되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근데 내가 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냥 알고 안다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잼의 그 회장님이 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회사를 100배, 1000배 키울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직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항상 100억을 벌 생각, 뭐 이렇게 항상 달을 가르쳐라. 뭐 항상 단지 뭐 목표를 2배로 삼지 말고 10배로 삼아야 된다. 막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약간 그 멘트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왔나? 그 아이제 회장님이 토스 대표로 갔다가 지금 그게 여기로 왔나? 제가 아까 토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은경님 감사합니다. 2만원 후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니면 근데 사상이 비슷해가지고 또 더 시너지가 났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장점이다. 이 사람은 이런 게 되게 존경스럽다. 근데 그게 이제 이거나인데 이게 아마 머리와 가슴의 싸움이 될 거야, 나중엔. 저 두 가지가 같은 또래에서 공존한다. 그러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거든.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야망이 있는데 그렇게 여유를 갖기가 힘들어. 경험이 없고 야망이 있으면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쨌건 똑부러지는 야망가 현숙님의 등장을 끝으로 이렇게 첫인상 선택 바로 들어갑니다.